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게 오랫동안 행복하게 삶을 이어갈 수 있을지 해법을 찾아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매일을 책임지는 건강주치 365 문 열었습니다. 전 여러분의 건강 헬퍼 손유빈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나에게 찾아올까 봐 걱정되는 질환 혹시 있으신가요?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암 다음으로 가장 두려워하는 질환이 바로 관절염이라고 합니다. 워낙 사실 흔하게 우리 주위에서 발병하고 볼 수는 있지만 심해질 경우에는 걷기도 힘들고 또 치료도 어렵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최근에는 정확도와 안정성을 높인 인공관절 수술법이 있어서 무릎 관절염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환자들이 많다고 하는데 오늘 건강주치 365에서 극심한 무릎 통증을 덜어주는 이 최신 치료 방법과 또 여러 노하우들을 한번 듣고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는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방송을 보시면서 궁금한 점이 생기실 때는 언제든지 직접 상담에 참여를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서울적 02-3772-9433, 3772-9459번 전화 활짝 열려 있고요. 샵 3772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셔도 저희가 상세하게 여러분의 고민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강주치 365 본격적으로 문을 열어볼 텐데요. 오늘은 수많은 환자들의 관절을 치료해 오신 정형외과 전문의 김현수 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김현수 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형외과 반갑습니다. 전문의 김현수입니다. 네, 날씨가 정말 추워지면서 이제 연말을 좀 맞이할 그런 더 계획들을 좀 세우고 계실 텐데 이렇게 날씨가 추워지다 보니까는 좀 더 많이들 병원을 좀 찾으신다고요? 네, 관절염은 날씨병이라고 할 정도로 온도나 기압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요즘같이 일교차가 심하고 찬바람이 불면 혈관이 수축하고 근육과 인대가 경직됩니다. 평소 무릎 관절염이 있다면 무릎 통증이 더욱 심해질 수 있는 계절이죠. 네, 뼈마디가 시리고 관절 통증이 심해지는 요즘인데 참 무릎 통증으로 고생을 하고 계시다면 요즘 밖에 나가기도 좀 두려워지는 그런 계절이 아닐까 싶습니다. 혼자서만 고민하지 마시고요. 고민이 되시는 분은 저희에게 전화를 주셔도 되고 좀 적극적으로 좀 치료 방법을 찾으셔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의 주제는 관절염의 최신 치료법, 바로 로봇 인공관절 수술입니다. 그동안 무릎 통증으로 고민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 혹시 저희 방송 지금 함께하고 계신다면 이 적극적인 치료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가시고요. 또 궁금한 내용은 언제든지 저에게 전화로 문의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단에 계속해서 전화번호가 고지가 되니까요. 편안하게 전화를 주시면 되고 서울적 02-3772-9433, 3772-9459번입니다. 자, 그럼 내용 하나하나 좀 살펴볼 텐데 우리가 사실 퇴행성 관절염이다 하면 옆에서 너무나도 많이 본 질환이기는 합니다만 이 퇴행성 관절염 어떤 질환인지 정의부터 한번 좀 들어볼까요? 무릎 퇴행성 관절염은 무릎 통증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질환입니다. 뼈와 뼈 사이에서 완충작용을 하는 관절 연골이 손상되고 무릎 내부 인대나 연골이 손상돼서 염증이 생기게 됩니다. 이로 인한 통증과 부종 등이 생기게 되고 대부분 중년 및 노년층에서 호발하게 됩니다. 네, 지금 이제 화면과 함께 저에게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무릎 퇴행성 관절염이 나이가 들면은 우리에게 좀 찾아오는 질환이다라고는 알고 있지만 그래도 요즘에는 100세 시대잖아요. 좀 행복하게 노년을 누리기 위해서는 예방하고 대비하는 방법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 생기고 어떤 증상들이 좀 나타나나요? 무릎 퇴행성 관절염의 가장 큰 원인은 노화입니다. 노화가 반드시 퇴행성 관절염을 유발하는 것은 아니지만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퇴행성 관절염 유발률이 증가하게 됩니다. 체중의 증가 역시 퇴행성 관절염을 야기시키는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체중이 증가하면 무릎에 전해지는 하중이 늘어나 무릎에 부담을 주고 무릎 관절에 무리가 갑니다. 양반다리, 쪼그리고 앉기 등 잘못된 생활 습관도 무릎 퇴행성 관절염을 가속화시키는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좀 흔하게 저희가 뭐 듣기로는 한 번 손상된 연골은 좀 재생이 안 된다 뭐라는 얘기를 하게도 좀 되는데 단계별로 저희가 좀 적절하게 치료를 받는 게 그 다음 단계로 가지 않은 좀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진행 단계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 들어볼까요? 무릎 엑스레이 검사를 통해서 퇴행성 관절염의 진행 정도를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초기의 경우에 관절 간격은 유지되지만 관절 두께가 얇아집니다. 중기의 경우는 연골이 닳고 부서져서 울퉁불퉁해지고 관절면 주위로 골극이라고 뼈가 돌출되기도 합니다. 말기의 경우 무릎 간격이 더 좁아지고 연골이 없어진 부분에 뼈가 노출되거나 심한 경우에 골이 파괴되고 무릎 변형이 심해집니다. 이렇게 사진으로만 보더라도 초기와 중기와 말기의 그 무릎 상태가 달라 보이고 저의 무릎이 좀 아픈 것 같은 그 말기에는 정말 극심한 고통이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단계별로 치료 방법은 어떻게 좀 달라지나요? 퇴행성 관절염의 초기의 경우는 간단한 보존적인 요법으로 증상이 호전됩니다. 약물 치료나 주사 치료, 물리치료, 생활 습관 교정 등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절히 치료받지 못해서 관절염이 더 진행이 되면 중기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중기 관절염의 경우 관절 내시경으로 파열된 연골이나 조각을 제거하는 관절경 수술이나 O다리나 X다리에서 정상으로 그 관절의 배열을 이동시키는 경골절골술, 연골 재생을 돕는 줄기세포 치료 등을 시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치료들은 어느 정도 자기 연골이 남아있는 경우에 할 수 있는 수술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무릎 퇴행성 관절염의 말기가 되게 되면 인공관절 수술이 최선의 치료입니다. 만약 무릎의 바깥쪽이나 안쪽이 부분적으로 손상이 있는 경우에는 부분 치환술도 고려해 볼 수가 있고 왼쪽과 바깥쪽 그리고 슬개 연골까지 모두 다 손상이 되었다면 무릎 관절의 전체를 교체하는 인공관절의 전치환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단계별 치료 방법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관절염의 진행을 최대한 늦추거나 멈추는 것에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초기에서 중기로 넘어가게 되고 중기에서 또 말기로 가게 되면은 치료의 과정도 복잡해지고 또 고통도 더 심해지기 때문에 치료를 조금 하는 이유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기 위한 좀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저희는 이제 방송 계속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고요. 상단의 번호가 계속해서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방송을 보시면서 나도 무릎이 좀 아프긴 한데 뭐 다들 아프다더라 좀 참으면 괜찮아지겠지라고 생각하고 병원을 찾지 않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대처를 해야지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는다라고 방금 또 원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저희와 함께 고민을 나눠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런 분들을 위한 질문입니다. 이제 무릎 통증이 워낙 흔하다 보니까 사실 뭐 나이 먹으면은 다 아프지 뭐 이 정도는 누구나 다 아프다더라 하면서 찜질과 파스로 좀 살아가시면서 병원을 좀 미루시는 분들이 있다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무릎 통증이 생기면 대부분 나이 먹어서 노화가 진행돼서 이런 자연스러운 증상이라고 생각해서 너무 가볍게 여기거나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 봐 통증을 참는 분들이 많습니다. 찜질이나 파스로 통증을 견디다가 도저히 걷지 못할 정도로 통증이 증상이 심해지면 그때 병원을 찾으면 이미 수술을 해야 할 정도로 굉장히 관절염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병원을 찾지 않으시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수술을 하고 싶지 않아서이기도 한데 이게 또 아이러니하게 좀 미루다가 수술을 해야 되는 또 경우가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인공관절 수술이 그럼 어떤 수술인지 들어볼까요? 인공관절 수술이란 무릎 관절에 심한 손상이 있는 경우, 연골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는 경우에 환자에게 비수술적 치료로 기능 회복이 어려운 경우에 의료용 특수재료로 만들어진 인공관절을 삽입함으로써 통증을 완화시키고 관절 기능을 회복하게 해주는 수술이 되겠습니다. 네, 사실 예전에는 뭐 수술하면은 그냥 좀 막연히 하기가 너무 무섭고 뭐 치료 과정도 길고 회복 과정도 길고 뭐 좀 그렇게 느껴졌는데 이제 의료 기술이 좀 발달을 하면서 인공관절 수술도 뭐 효과라던가 안정성이 좀 입증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인공관절 수술 받는 분들이 전에 비해서 어떤가요? 좀 늘어나고 있나요? 국내의 무릎의 인공관절 수술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한 9만 8천여 건 시행된 무릎 인공관절 수술이 거의 2021년에 11만 400여 건으로 거의 11%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고령의 인구가 늘면서 인공관절 수술이 늘어나고 인공관절술의 안정성과 효과가 입증되면서 전반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그래프를 보니까 뭐 4년간 11%가 증가했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4년간 11% 증가한 거면 좀 꽤 가파르게 증가를 하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특히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는 게 이제 로봇 인공관절 수술이라고 합니다. 사실 뭐 이 로봇이 대신한다라고 좀 들으면 어떻게 조금 수술을 하는 건가 궁금하실 텐데 어떤 방법인가요? 최근에는 로봇을 활용한 무릎 인공관절 수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로봇 인공관절 수술이라고 하면 수술의 처음부터 끝까지 로봇이 한다고 생각하는 환자분들이 많습니다. 저희 환자들 중에서도 저는 로봇한테 받고 싶지 않아요. 원장님한테 수술 받겠습니다 해서 로봇 수술을 아예 꺼려 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초창기의 로봇 수술의 경우는 완전 자동형으로 의사가 수술 중간에 수술 계획을 수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병원에서 시행하는 3세대 스마트 로봇 인공관절 수술의 경우에 반자동 인공관절 수술로 의사가 정확하고 정밀한 수술을 할 수 있도록 로봇 시스템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숙련된 의사의 전문성과 로봇의 정확성, 이런 로봇의 협업으로 수술을 진행하게 되면 수술 오차를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의사의 전문성과 그 로봇의 정확성을 더해서 전에 비해서 좀 더 세밀한 그런 수술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저희는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무릎 건강을 살피고 있고요. 특히 나이가 들어가면서 퇴행성 관절염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테고 또 요즘 추워지다 보니까 그래도 뭐 봄에는 괜찮았는데 가을에는 조금 더 괜찮았는데 이제는 너무 아파서 참을 수가 없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자, 방송을 보시면서 나의 무릎 어떻게 조금 치료를 해보면 좋을지 적극적인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저에게 전화를 통해서 상담을 나눠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서울적 02-3772-9433, 3772-9459번 활짝 열어뒀습니다. 저희 방송은 건강상식에 도움을 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방송 중 알려드리는 정보만을 믿고 치료 결정을 내리지 말아야 하며 전문의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치료 방향을 결정하셔야 된다는 점도 꼭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뭐 로봇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 로봇이 어떻게 수술을 한다는 건가 굉장히 궁금한 분들이 많으실 것 같고 저도 역시 좀 궁금합니다. 질문을 좀 드려볼 텐데 로봇 인공관절 수술 진행은 좀 어떻게 되나요? 네, 로봇 인공관절 수술의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술 전 환자 CT로 촬영한 무릎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입력하면 3D로 구현하여 환자마다 다른 고유의 해부학적 특성과 환부 상태 등을 면밀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시뮬레이션 하듯이 환자 무릎에 맞는 최적의 임플란트, 한마디로 인공관절 기기와 그 사이즈, 각도, 위치, 정렬 등을 고려해서 사전에 수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이후에 수술실에서 의사가 환자의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 반복하면서 CT로는 확인되지 않는 환자의 인대, 근육의 밸런스, 균형, 이런 정렬들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 수술 계획을 보완하게 됩니다. 수술실 내에서 수술 중에 수술 계획을 수정하고 보완하기 때문에 이러한 점이 초창기 1, 2세대의 완전 자동형 로봇 수술과 요즘 최근에 나온 3세대 스마트 로봇 수술과의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초창기 1, 2세대 때는 뭐 수술 중에 이게 수정이 조금 불가했지만 그렇죠. 지금은 이제 수술 중에 조금 보완과 수정이 그렇습니다. 가능하다. 네, 그렇게 이제 달라졌다라는 말씀이신데 수술을 계획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준비를 해오셨다고 합니다. 영상과 함께 설명 좀 들어볼까요? 네, 지금 앞에 보이는 화면을 잠시 보시면 로봇의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수술을 계획하는 모습입니다. 로봇 인공관절 수술은 CT 촬영을 자료를 기반으로 환자와 뼈와 동일한 3D 모델을 형성하게 됩니다. 저 초록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바로 인공관절입니다. 인공관절의 크기와 삽입 위치, 이런 것들을 수술 전 계획을 통해서 미리 계획을 하고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이제 수술을 계획하는 방법이다라고 좀 영상을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인공관절 수술을 할 때 제가 뭐 조금 듣기로는 무엇보다도 그 다리 축 그리고 관절의 간격들을 좀 잘 맞추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도 로봇이 좀 정확하게 작업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네, 먼저 다리 축은 엉덩이 관절과 무릎 관절, 발목 관절의 중심선을 잇는 축인데요. 인공관절 수술을 시행하게 되면 이거를 일직선상에 놓도록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근데 로봇 인공관절 수술은 환자 다리에 센서를 부착해서 로봇의 수신기 센서를 통해서 모니터 화면으로 실시간으로 다리의 정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측 및 외측 인대 균형도 정확한 값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 일반 수술의 경우 다리 정렬이나 인대 균형을 의사의 경험에만 의존했다면 로봇 수술의 경우는 정확한 값을 눈으로 확인하면서 시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그런 숙련도, 의사의 숙련도와 로봇의 정확도가 이제 지금 더해진 수술이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은 이제 수술 집도 과정에서 로봇이 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궁금한데 다음 영상과 함께 설명을 좀 더 자세하게 들어볼까요? 네, 실제 이제 다음 영상이 이제 나올 건데요. 예. 네, 원장님. 예, 실제 집도 과정에서는 로봇의 도움으로 안전하고 세밀하게 뼈를 깎는 것이 가능합니다. 지금 다음 영상에서 보시면 환자의 뼈 주변으로 노란색의 선이 보이실 텐데요. 저기 보시면 노란색 선이 로봇과 인공관절의 핵심 기술인 햅틱 기술입니다. 햅틱 기술이라는 것은 로봇팔을 잡고 절삭을 진행할 때 아까 보이셨던 그 노란색 라인을 바깥으로 벗어나면 절삭 기능이 멈추는 기능입니다. 절삭을 보다 정확하게 정교하게 할 수 있고 주변 정상 조직의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핵심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선으로 라인이 정해진 곳을 우리가 뭐 주행을 하다가 그렇죠. 그 차량의 바퀴가 나갈 때도 좀 그렇죠. 제지가 되는 네. 것처럼 좀 이렇게 방향성들을 조금 제어를 해준다라고 네. 말씀해 그래서 주셨네요. 최소한의 손상을 막고 그 안에서만 그 절삭기가 움직이기 때문에 그 주위의 조직이나 이런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사의 숙련도가 아무리 있더라도 혹여라도 발생할 수 있는 그렇죠. 실수까지 다 잡아준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러면은 기존에 이제 우리가 좀 수술하면 아무래도 회복 기간도 크고 뭐 통증이나 출혈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조금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인 건가요? 물론 처음 수술 전부터 계획된 범위에서 실행하겠지만 그 계획된 범위 내에서 절삭을 진행하기 때문에 힘줄 둔 연부 조직의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상 조직을 보호할 수 있고 그리고 계획된 범위에서 절삭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출혈 감소와 통증 감소에도 도움이 되겠죠. 수술의 정확도가 높아지면서 수술 후 환자의 무릎의 운동 범위가 향상되고 재활 속도가 향상됩니다. 사람의 눈보다 정확하게 로봇으로 수술을 진행하기 때문에 정확한 무릎의 균형과 환자의 정렬을 할 수 있게 로봇이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네. 이제 로봇 수술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환자들에게도 지금 그렇게 익숙한 시술은 아닌 거죠? 그렇죠. 아직까지는 조금 뭔가 미래에서 온 듯한 그 느낌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우리가 뭐 제일 처음에 그 로봇들이 등장을 했을 때 자동차의 내비게이션 같은 게 좀 등장을 했을 때잖아요. 그때도 뭐 내가 아는 길이 먼저 빠르다라는 분들이 있었고 좀 내비게이션에 의존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내비게이션이 정말 필수인 시대가 좀 된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로봇의 정확도가 우리 삶에 굉장히 좀 많이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 기존에 일반적으로 이제 인공관절 수술을 받으셨던 분들이 혹시 이제 나도 로봇 수술도 좀 고려를 해보겠다라는 분들이 계시다면 정확하게 좀 차별된 점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뭐 수술 시간이라던가 회복이라던가 이게 어떻게 좀 차이가 날까요? 지금 실제 로봇 인공관절 수술과 일반 인공관절 수술을 비교한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저 데이터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점유율을 갖고 있는 로봇 회사에서 그 케이스를 모두 모아서 평균을 낸 데이터입니다. 실제로 실제 로봇 인공관절 수술과의 차이점에서 수술 후 다리를 들어올리는 시간, 그러니까 그 근육의 손상의 정도를 알 수 있는데요. 그 수술도 20시간, 일반 인공관절 수술은 31시간으로 11시간 정도 단축됐다고 나오고 수술 후 무릎의 굴곡 각도도 로봇이 104.1도, 그다음에 일반이 93.3도로 차이가 났고요. 네. 수술 후 물리치료 횟수는 로봇 인공관절 수술이 5회, 일반 인공관절 수술이 11회로
루브 물리치료 횟수도 좀 줄고 퇴원까지 걸린 시간도 로봇 인공관절 수술이 77시간, 그리고 일반 인공관절 수술이 105시간으로 나타났습니다. 저 데이터는 세계적인 데이터, 예를 들면 모든 케이스를 모은 거고 네. 저희가 국내에서 실제로 진행을 해보면 일반 인공관절 수술의 최대 굴곡 각도는 110도에서 한 120도 정도, 그다음에 로봇 인공관절 수술의 굴곡 각도는 130에서 135도로 약 15도 정도 증가하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이 이제 엑스레이 사진이 좀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사진은 어떤 사진일까요? 저희가 이제 로봇의 수술, 그다음에 인공관절 수술, 일반 수술과의 차이점은 엑스레이상으로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면이 나올 텐데요. 화면에서 보이는 왼쪽이 일반 인공관절 수술을 시행한 것이고요. 그리고 불투명하게 하얀색으로 보이는 것이 인공관절입니다. 빨간색 동그라미를 이렇게 보이시면 네. 일반 인공관절 수술은 뼈와 인공관절 사이에 약간의 아주 미세한 검은색으로 간격이 있는 것을 보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보는 로봇 인공관절 수술의 경우는 그 환자의 뼈와 그 하얀색으로 나온 인공관절이 틈이 없이 아주 정확하게 삽입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환자 뼈를 정확하게 맞춰서 절삭도 로봇으로 아주 정확하게 하기 때문에 저런 미세한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저런 미세한 공간이 나중에 인공관절을 5년, 10년 이렇게 쓰다 보면 그런 것도 인공관절 수명에도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의 수술과 좀 차이점을 좀 들어본다면 수술을 하고 난 뒤에도 재수술의 가능성까지도 줄어들 수 있지 않겠나라고 이제 조금 예상이 그렇죠. 된다라고 말씀을 네. 주셨습니다. 자, 저희는 이제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특히 수술이 필요한 인공관절 치환술 중에서도 이제 로봇의 수술법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방송을 보시면서 로봇이 수술을 한다고 좀 궁금한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무릎이 불편하시고 적극적인 치료를 계획을 하고 계신다면 저에게 전화를 주셔서 어떤 치료 방법을 통해서 좀 나아질 수 있는지 좀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시청자분들께서 많은 고민을 갖고 전화를 주고 계셔서 내용 중간에 잠시 고민을 만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저 지금 67세입니다. 67세시고 고민되는 점은 어떤 부분이실까요? 제가요, 저 인공관절 수술을 했는데요. 네. 지금 한 다리는 저기 왼쪽은 한 20년이 넘고 오른쪽은 10년이 넘었어요. 근데 통증이 오기 시작해요. 시큰시큰하고 저녁이면 잠을 못 자고 한참씩 자보라고 막 이래요. 그런데 재수술을 할 수가 있는 건지 여쭤보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67세시고 인공관절 수술을 하셨는데 요즘에 시큰거리고 통증이 너무 심해지신 이제 그 상태이신 거죠? 네. 네, 그럼 원장님과 바로 연결을 해드려 보겠습니다. 네. 네, 원장님 어떻게 좀 도움 드릴 수 있을까요? 인공관절 수술을 하시고 한 10여 년? 아까 15년 정도 아니요. 되셨다고? 아니요. 한 어느 정도 다리는 되셨나요? 20년. 한 다리는 20년 되고요. 예. 한 다리는 10년이 넘었어요. 10년이 넘으셨어요? 근데 10년 넘은 다리도 마찬가지로 시큰시큰해요. 안 좋아요. 네. 그 인공관절 수술을 하시고 나서 가장 중요한 네. 거는 매년 중간중간에 점검을 받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공관절 근데 수술... 한 번도 안 받았어요. 그러셨어요?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환자분의 무릎 인공관절 기계가 어떤 식으로 삽입돼 있고 혹시라도 네. 거기에 염증이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게 중요한데요. 네. 그래서 일단은 진료를 보셔서 네. 이게 단순히 활액막의 염증이라든지 근육의 염증인지 아니면 인공관절 기계가 약간 움직임이 있어서 아프신 건지 그거를 네. 우선 정확하게 점검을 받으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재수술을 할 수가 있는가요? 재수술 여부는 일단 여러 가지 엑스레이나 CT 검사를 해서 인공관절 네. 기기가 이제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겠다라는 판단이 쓰게 되면 충분히 네. 재수술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네. 어떤 상황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네, 이제 혹시 시청자님께서 병원을 가 보셨을 때 이게 염증일 가능성과 좀 인공관절이 뭐 이동을 해서 아플 가능성을 그렇죠. 조금 본다면 경험으로 비춰보셨을 네. 때 어느 정도나 가능성이 있을까요? 근데 보통 인공관절 수명을 뭐 15년에서 20년 정도 보기 때문에 아직 10년이면 아직 더 사용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합니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한쪽은 20년 되셨다고. 한쪽에 20년 네. 되시면 거의 20년 이제 넘었죠. 인공관절 수명을 다 하셨다고 봐야 되겠죠. 네. 보통은 재수술이 이제 필요한 기간이 도래했다라고 말씀을 그렇죠. 해주셨습니다. 시청자님 혹시 네.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실까요? 네, 아니 근데 제가요 이 당도 있고 저 혈압도 있고 지금 투석을 만성 받고 질환이 있어요. 있으시고 투석을 받고 알겠습니다. 있어요. 네, 이제 재수술을 고려를 하고 계시지만 사실 젊으실 때 하셨다가 이제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 만성 질환도 있으셔서 고민이 되시는데 혹시 저희가 오늘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 이 수술법 같은 경우는 만성 질환 분들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기존에 있는 만성 질환 있는 환자들도 사실은 로봇을 이용해서 수술하시면 훨씬 더 출혈도 적고 위험성이 주는데 재수술의 경우는 아직까지는 로봇 인공관절 수술을 시행하기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럼 일반 수술로 좀 그렇죠. 하시는 게 좋고 네. 당뇨나 혈압 같은 경우는 어떻게 조금 조절을 하고 가야 될까요? 그렇죠. 수술 전에 혈압이나 당뇨는 충분히 잘 조절을 하셔가지고 몸 상태를 안정적으로 유지한 상태 그 이후에 재수술을 하시는 게 더 좋겠습니다. 네, 이제 이 부분은 전문의와 좀 상담을 통해서 시청자님께서 계획을 좀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은 이제 기간은 좀 도래했다고 하지만 염증의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렇죠. 병원에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투석도 하고 있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시청자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투석하신다는데. 투석을 네. 하고 계신다고요? 그러니까 예. 당뇨나 고혈압 이런 모든 만성 질환을 일단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그런 상태에서 네. 수술을 진행해야겠지요. 예.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님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병원 찾아가서 잘 치료를 받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사실 이제 염증이면은 좀 더 좋겠다라고 조금 기대를 걸었는데 지금 이제 사용하신 기간을 들어보니까 20년 정도면은 이제 재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20년 기간이 이제 정도는. 좀 도래를 한 때고라고 이제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제 저희는 이렇게 퇴행성 관절염과 관련해서 오늘은 무릎 건강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사실 뭐 예전에는 무릎이 좀 아프면 병원을 안 찾는 분들이 많으셨고 요즘에도 뭐 제 주위의 어르신들을 봐도 뭐 이 정도는 아프지 뭐 하고 좀 방치하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하지만 늘 병이라고 하는 거는 빨리 치료를 하면 할수록 뭐 비용도 적게 들고 고통도 적게 든다라는 좀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좀 시큰시큰하고 내 무릎이 예전 같지 않다라는 기분이 드시는 분들 그리고 방금 또 전화를 해주신 시청자분처럼 내가 치료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수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무릎이 계속 아프다 하시는 분들 아직 병원에 가보시지 않으셨다면 지금 이 시간 저희와 함께 상담을 나눠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상단에 계속해서 번호가 고지가 되고 있습니다. 02-3772-9433, 3772-9459번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방송 보시면서 어떤 궁금한 점이라도 편안하게 전화를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내용을 조금 더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 이제 우선은 방금 들은 이야기로는 인공 로봇 관절 수술 같은 경우에는 재수술은 아직 시행을 하고 있지 않다. 이 부분 참고를 해주시고요. 저는 이 인공관절 수술로 이제 로봇 그 수술로 퇴행성 관절염에 도움을 받으셨던 분들이 어떻게 조금 치료가 됐는지 그 사례가 좀 궁금한데 사례와 함께 설명 좀 들어볼까요? 네. 네, 말씀해 주시죠. 사진 나오겠는데요. 76세 여성 환자입니다. 다리가 이제 O자로 많이 휘었죠. 그래서 저희 병원에 내원하셨는데 반일을 오래 하셔가지고 연골이 모두 닳아있고 다리 모양의 변형도 아주 굉장히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엑스레이 사진을 보면은 안쪽에 연골이 다 망가진 상태고 다리가 휘어 있습니다. 나이가 있으셔가지고 수술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계속 차일피일 미루시다가 수술을 결정하셨는데요. 로봇 인공관절 수술로 아무래도 전반적인 몸 상태에 비해서 그 수술의 위험성이 좀 줄기 때문에 로봇 인공관절술을 선택하셨고 수술 후의 사진을 보면 아주 일자다리로 곧게 펴져 있는 그런 상태를 보게 될 수 있습니다. 네, 70대 여성분이 많이 좀 휘어있는 상태 말기였습니다. 자, 다음 환자분 같은 경우는 남성분이시네요. 네. 66세의 남성 환자입니다. 그 왼쪽 무릎, 양쪽 무릎에 안쪽이 모두 닳아있는 환자죠.
그리고 뼈가 딱딱해지고 뼈의 파괴도 심하고 이렇게 됩니다. 근데 로봇 기기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수술을 진행하셨고 오른쪽에 보면은 저렇게 하얗게 보이는 거, 허벅지 뼈에 있는 하얀색, 그리고 다리뼈에 있는 밑에 있는 하얀색도 인공관절을 삽입한 후에 네. 그 모양입니다. 로봇 인공관절 수술을 시행하면 이렇게 무릎 사이의 간격이 수치로 표현되기 때문에 아주 정확한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렇게 해서 수술이 성공적으로 진행된 상태입니다. 네, 계속해서 두 분의 사례를 이어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환자분은 60세 환자였습니다. 굉장히 젊으시네요. 네, 젊으신 나이인데 아무래도 통증이 굉장히 심하셨고 안쪽 연골이 다 망가져 있고 뼈가 손상되어 있는 환자였습니다. 집안의 가장이셨고 아직 일을 하고 계셔가지고 일을 쉴 수가 없어서 계속 일을 하시다 저렇게 망가지셨는데요. 네. 아무래도 일을 오래 쉴 수가 없고 재활 기간을 오래 가질 수가 없으니까 어떤 식으로 하실까 고민하시다가 로봇으로 수술을 진행하면 아무래도 수술 예후도 더 좋고 이런 나이시지만 아무래도 기존의 일반 수술보다는 인공관절 수명이 증가하겠다 이런 걸 예상하셔가지고 네. 그리고 퇴원 후에 수술 후에 일상 복귀를 빨리 하셔야 되는 환자셨기 때문에 그 서로 상의하셔서 로봇으로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환자도 빨리 퇴원하실 수 있었고 재활도 조기에 종료가 돼서 일상적으로 빨리 회복할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다음 환자분은 70세 여성분. 네, 저희 병원에 내오셨던 70세 여성 환자입니다. 뭐 위에서 보였던 사례와 비슷하게 무릎 연골을 보면 바깥쪽보다는 안쪽에 관절 연골이 많이 손상된 상태였어요. 근데 동네 병원을 다녀도 잘 치료가 잘 안 되고 환자의 통증을 계속 참고 지내시다가 저희 병원에 왔는데 갑자기 무릎 상태가 이렇게 악화된 걸 모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실까 고민하시다가 로봇 수술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출혈도 적고 그 여러 가지 합병증에 있어서도 우위에 있기 때문에 로봇 인공관절 수술을 선택하셨고 수술한 다음에 재활 치료도 잘 성공적으로 겪으셔서 이분은 한 일주일 정도 이후에 바로 퇴원하셔서 복귀하시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사례들을 보면 이제 보통 60대, 70대 뭐 이런 분들이 좀 주를 이루는 것 같은데 사실 뭐 이제 가장 고령의 환자도 이제 질문을 드리겠지만 치료를 하셨던 환자들 중에 가장 조금 젊은 환자분은 어느 정도 나이인가요? 보통 저희가 60대를 기준으로 해서 사실은 그 전에는 다른 방법을 찾으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최대한. 그러니까 그 중기 치료 방법, 예를 들면 경골을 절고술을 한다든지 아니면 줄기세포를 이식을 한다든지 네. 최대한 인공관절을 안 하려고 하지만 정말로 심하게 망가져서 골파괴가 있는 분들은 그때는 경골 절고술을 하든지 줄기세포를 하든지 이런 것들이 도저히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부득불 인공관절 수술을 하게 되는데 저희 경험으로는 뭐 55세 환자분도 인공관절 수술을 하신 적이 있고 근데 저희가 로봇 인공관절 수술을 접하면서 이런 분들도 이런 젊은 나이에서 하면 아까 엑스레이에서 봤던 그 틈, 그 미세한 틈이 분명히 영향을 줄 것이다. 지금 전화상에서도 왔었지만 10년, 15년 쓰게 되면 그게 로봇 인공관절 수술의 해리의 가장 중요한 게 약간의 미세한 틈이 생기면서 거기서부터 인공관절 수명이 줄어드는 그런 것도 분명히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원인은 아니겠지만 그중에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임상적으로 진행을 할 때 그런 분들이 더 로봇 인공관절 수술을 하게 되면 수명이 조금 연장이 되지 않을까. 물론 이런 것들은 아직 로봇 인공관절 수술이 뭐 20년, 30년 된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데이터들이 다 모여서 돼야 되겠지만 저희가 기존에 이제 일반 수술을 하면서 그 로봇 전문의 선생님들이 생각했던 거는 그런 것들에 아주 큰 영향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원래 우리가 뭐 15년, 뭐 20년 이렇게 사용했으면 사용 기간이 도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처음 수술할 때부터 로봇으로 이제 수술을 하게 되면 이 사용 기간도 조금 늘릴 수 있지 않겠나라고 좀 말씀을 주셨고 그러면은 이제 아까 만성 질환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주셨잖아요, 시청자님께서. 사실 나이가 들어가면은 그런 질환들이 많으셔서 고령의 환자분들은 뭐 출혈이나 회복이나 이런데 이제 너무 좀 위험 부담을 갖고 계신데 가장 고령의 환자는 몇 세 정도 되셨을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가령 고령의 환자를 하신 거는 이제 90세, 92세 그 정도. 90세면은 사실은 주위에서 만나 뵙기도 좀 힘들 정도의 나이신데
그런 분들도 사실은 무릎 통증이 너무 심하셔서 보행이 너무 어려우시면 그런 분들은 수술을 결정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그런 분들도 로봇으로 활용해서 이용을 하시면 아무래도 출혈이 적기 때문에 수술의 위험성을 좀 줄일 수 있지 않겠나. 부담 좀 내려놓고 하실 수 있다. 그렇죠. 그러면 그런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퇴행성 관절염과 관련해서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앞서 오프닝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암 다음으로 두려워하는 질병이 바로 관절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좀 흠칫 놀라기는 했는데 사실 걸어 다니면서 뭐 좀 놀러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뭐 이게 우리 인생의 좀 낙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걸어 다니지 못하고 내 무릎의 통증이 너무 심하게 되면 혼자서는 보행도 힘들고 이동이 어렵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을 가장 두려워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저희는 로봇 인공관절 수술과 관련해서 내용을 나누고 있는데요. 방송을 보시면서 궁금한 내용 있으실 때 언제든지 저희에게 전화를 주셔서 상담을 나눠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지금 시간이 8시 36분을 지나고 있는데 아직 병원이 문을 열지 않은 굉장히 이른 아침입니다. 저희 방송 지금 함께하고 계신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무릎 통증과 관련해서 고민을 함께 상담을 좀 나눠보시기를 바라겠고요. 서울적 02-3772-9433, 3772-9459번 활짝 열려 있으니까 편안하게 전화를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수술이 이제 재활과 좀 관리도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수술까지 하고 나서 사실은 끝이 아니라 수술을 하고 건강하게 이제 살아가려면 또 재활도 중요할 것 같은데 로봇 인공관절 수술을 받았다. 그 이후에는 어떤 관리가 좀 필요할까요? 환자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일반 인공관절 수술과 로봇 인공관절 수술의 재활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 하지만 로봇 인공관절 수술 후 보행이나 무릎 굴곡 각도가 더 빠르게 회복되는 등 수술 후에 빠른 재활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로봇 인공관절 수술을 시행하면 보행기를 짚고 걷는 데까지는 한 2일 정도가 걸리고 3일차부터는 재활 운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술 후 2주차가 되면 퇴원하실 수 있는데요. 로봇 수술이 일반 수술에 비해 회복이 빠른 편이지만 무릎 관절 기능을 온전히 회복하기 위해서는 일반 수술과 마찬가지로 수술 후 재활 치료가 중요합니다. 수술 직후부터 재활 운동을 충분히 하지 않으면 무릎 주변의 근육에 경직이 되고 추후 관절 운동을 자연스럽게 움직이는데 좀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재활을 하는 방법까지 좀 살펴주셨습니다. 이제 로봇 인공관절 수술과 기존의 인공관절 수술의 이제 차이점이 이제 조금 더 뭐 세밀한 또 수술이 가능하고 실수를 조금 줄일 수 있고 회복이나 뭐 이런 출혈이나 뭐 이런 데서 조금 더 낫다. 지금 좀 장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로봇 관절 수술을 하면은 좀 좋겠지만 또 이 수술이라는 게 모두에게 적용이 되는 건 아닐 것 같아요. 아까 이제 뭐 재수술 같은 경우에도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셨고 또 로봇 관절 수술이 좀 힘들다, 이 환자는 어렵다 하는 분들이 있을까요? 지금 로봇 수술을 이제 재수술의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그것까지는 해당되지 않는데 그 외에는 사실 무릎의 변형이 뭐 어느 정도 뭐 엄청나게 심해서 그 무릎 수술 말고 추가적인 수술을 하는 경우에는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 외에는 사실 로봇 수술이 거의 다 적용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대다수 가능하다. 네. 재수술을 빼고는. 네, 그러면 이제 인공관절 수술을 이제 아까 말씀을 주셨을 때 뭐 줄기세포라던가 뭐 골절술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로 되지 않으면 수술해야 된다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우리 주변에서는 최대한 내가 수술만은 안 하겠다. 최대한 내가 수술만은 미루겠다. 그리고 수술하면은 또 해야 된다더라.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좀 진짜 안 좋은 상태에서 오셨다면 50대라고 하더라도 수술을 좀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미룰 수 있는 경우가 있을 텐데 본인이 느끼는 통증의 정도에서는 뭐 차이가 어떻게 좀 될까요? 내가 버틸만 하다면 좀 버텨도 될까요? 근데 그게 버틸만 하다면 버티는 것보다 근데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이제 특히 50대 인공관절 수술을 결정하는 경우에 가장 큰 요인은 뼈의 파괴입니다. 골 파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통증은 어떤 식으로라도 물론 극심한 통증에서는 참을 수 없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 골 파괴가 계속 진행이 된다면 이거는 시간을 놔두면 나중에 수술할 때 큰 후유증을 남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60대 이전이라도 수술을 진행하게 되고 아까 이제 로봇 인공관절 수술의 또 하나의 장점은 우리가 요즘은 고령이다 보니까 엉덩이 관절에 수술을 했거나 무릎 주위에 수술을 해서 그 판이나 나사가 삽입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로봇 인공관절 수술을 예전에는 일반 수술을 못했던 수술을 로봇 인공관절 수술을 하면 더 정확하게 정밀하게 할 수 있는 또 장점이 되겠습니다. 아, 예전 수술 방법으로는 뭐 핀이라던가 뭐 나사못이라던가 뭐 이런 그렇죠. 것들이 박혀 있으면 수술이 그거를 불가능했던 건가요? 다시 제거를 해야 되니까 네. 제거를 하고 또 수술하면 2번 상처를 내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있는 상태에서도 우리가 로봇을 이용해서 수술하게 되면 더 정확하게 할 수 있으니까 네. 예전에는 그런 환자들이 오시면 한 번 더 그걸 다 제거하고 상처가 다 아문 다음에 다시 수술을 해야 됐었는데 로봇으로 하면은 그거가 있는 상태에서도 충분히 수술이 가능하게 되니까 환자의 부담을 더욱 줄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는 뭐 날씨가 추워져서 이제 뭐 시즌 오프 한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요즘에 뭐 어르신분들이 또 골프 많이 치시고 뭐 등산도 많이 다니시잖아요. 근데 이제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도 사실 그 수술을 하지 않게 되는 이유, 좀 미루고 싶은 이유가 내가 운동을 계속하고 싶어서라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로봇 인공관절 수술로 수술을 하게 된다면 혹시 뭐 골프나 등산을 즐기시는 분들은 언제 정도부터 그 운동을 다시 즐길 수 있을까요? 수술 후에 사실 수술 후의 시기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수술 후에 얼마나 본인의 근력이 회복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근력이 회복됐다면 수술 후에 한 6개월 이후에부터는 가벼운 운동이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가능하시고 환자가 회복이 빠른 경우는 제 환자의 경우에도 한 3개월 이후부터는 뭐 등산이나 그런 가벼운 운동을 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등산이나 골프 외에 뭐 이렇게 일상적으로 돈을 버셔야 되는 아까 가장도 말씀을 하셨지만 생활을 이제 책임지고 있고 생계를 이어나가야 하는 분들은 무릎 통증이 있어도 내가 이제 출근을 해서 일을 해야 되니까 좀 미루시게 되잖아요. 이 출근, 회사 복귀 이거는 언제부터 좀 가능할까요? 그것도 굉장히 개인차가 있는데요. 보통 이제 제 환자의 경우에는 수술하고 2주 후부터 일상적으로 가벼운 작업, 예를 들면 사무직 같은 경우는 충분히 가능하시겠죠. 근데 이제 보통 이제 근력이 회복되는 거 한 달 이후부터는 일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니까 그 작업의 강도에 따라서는 복귀하는 거는 약간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로봇 인공관절 수술법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이제 인공관절 수술이다라고 하면 이제 환자를 위해서 이제 의사가 집도하는 수술만을 생각했는데 로봇과 의사의 숙련도가 함께 만나서 조금 더 이제 세밀한 수술법을 저희가 좀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이제 방송 들어오신 분들은 어떤 내용이 있었을지 궁금하셨을 텐데 한 장으로 저희가 정리를 했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네, 무릎 관절염 로봇 인공관절 수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무릎 퇴행성 관절염의 원인과 증상에 대해서 먼저 아시는 게 중요하겠죠. 특히 이제 관절염은 초기와 중기, 말기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조금 빠르게 수술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말기 관절염의 경우에는 정말 고통이 극심합니다. 이제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고 또 로봇을 이용한 인공관절 수술도 시행이 되고 있다는 점 오늘 확인을 하셨죠. 저희는 로봇 인공관절 수술의 이 과정과 또 장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렸고요. 수술 후 무릎 관리법까지 좀 짚어드렸습니다. 이 무릎 관리법까지 함께 좀 하셔야 재활을 하셔야지 좀 빨리 일상생활에 좀 회복을 하실 수 있다는 거, 복귀하실 수 있다는 거 이 부분도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무릎 관절염에 대한 내용들 저희가 좀 꼼꼼하게 짚어드렸습니다. 하지만 방송 중에 내가 원하는 정보가 아직 나오지 않았거나 아니면 나는 이 부분이 이제 좀 궁금해졌다 하시는 분들은 편안하게 지금도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서울적 02-3772-9433, 3772-9459번 활짝 열려 있습니다. 아침이라서 내가 목소리가 조금 나오지 않는데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던 문자 내용을 통해서 어떻게 조금 고민을 해결해 드릴 수 있는지 문자 상담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자 한번 만나볼까요? 자, 첫 번째 온 문자는 9484번님의 문자인 것 같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로봇 인공관절 수술 받을 수 있나요? 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고령의 환자들 수술 받을 수 있겠죠? 한 번 더 설명 부탁드릴까요?
일반적으로 나이가 많으면 당뇨나 고혈압 등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술로 인한 합병증 우려 때문에 수술 후에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러한 위험 요소를 줄이기 위해서는 수술 중에 발생하는 출혈을 줄여서 추가 수혈 없이 수술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로봇 인공관절 수술은 일반 인공관절 수술보다 출혈이 적기 때문에 감염이나 합병증에 대한 우려도 적습니다. 또한 출혈이 적은 만큼 회복도 빠르고요. 고령의 환자분들도 안전하게 수술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병원을 방문하셔서 환자의 몸 상태나 이런 것들을 고려하시고 전문의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수술을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렇죠. 어쨌든 이제 고령의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조금 걱정을 하시는 합병증이라든가 뭐 출혈이라든가 회복에 있어서는 기존의 수술법에 비해서는 조금 더 개선이 됐다고 하니까 이 부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자 한번 만나볼까요? 이번에는 어떤 내용이 좀 들어왔을까요? 6811번님의 문자인데 회복 속도가 빠르다고 해서 로봇 인공관절 수술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수술 받으려면 어떤 점 확인을 해봐야 될까요? 라고 하셨네요. 이 수술 계획하시는 분들이 좀 체크해야 되는 리스트 있을까요? 로봇 인공관절 수술을 할 때도 일반 인공관절 수술과 마찬가지로 숙련된 집도의의 전문성과 풍부한 임상 경험이 가장 중요합니다. 로봇 인공관절 수술에서 로봇은 의사가 정확한 수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고 실제 수술을 진행하는 것은 의사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수술실에서 환부를 확인했을 때 우리가 기존의 CT나 이런 것에 확인했었던 환부의 상태가 다른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때 인공관절 수술 분야에서 풍부한 임상 경험이 있는 전문의일수록 전문적인 판단하에 유연하게 수술을 계획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수술 중에 계획 수정이 가능한 반자동형 3세대 스마트 로보틱스란 로봇 수술을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또한 여러 병원에서 진행하는 인공관절 수술 로봇의 종류도 다양합니다. 미국 FDA 승인이라든지 검증된 기관의 인증을 받은 로봇인지, 많은 병원에서 선택하고 이용하는 로봇인지를, 그리고 연구 결과나 임상 사례가 충분한지를 충분히 검토하셔서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로봇도 한 종류가 아니네요, 들어보니까. 그렇습니다. FDA 승인을 받은 로봇인지, 뭐 반자동형 로봇인지, 그리고 이 의사가 얼마나 많은 수술을 집도를 해봤는지 그렇죠. 좀 숙련도도 체크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병원에 가서 뭘 체크해야 될지 잘 모르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꼼꼼하게 따져서 나와 맞는 병원을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김효수 원장님께서 이제 무릎 관절염 치료 방법에 대해서 또 로봇으로 수술하는 이 방법에 대해서 좀 꼼꼼하게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지금 저희와 함께하고 계시는 시청자분들께 좀 끝으로 당부 말씀 좀 들어볼까요? 건강한 노후는 무릎의 건강과 함께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무릎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적절한 체중 조절과 무릎 근력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퇴행성 관절염의 단계별 치료를 적절히 받아서 증상이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관절염의 말기의 경우는 수술 시기를 미루다 너무 늦은 나이에 수술하셔가지고 회복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수술을 결정하실 때는 풍부한 수술 경험이 있는 전문의인지 확인하시고 이와 함께 로봇 인공관절 수술을 선택하신다면 수술 후에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오늘 정형외과 전문의 김현수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방송은 건강 상식에 도움을 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방송 중 알려드리는 정보만을 믿고 치료 결정을 내리지 말아야 하며 전문의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치료 방향을 결정하셔야 된다는 점도 꼭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무릎 건강 살펴드렸는데 지금 아프신 분들 꼭 놓치지 마시고요. 병원에 빨리 가셔서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서 치료 계획 세워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연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 연말이 거의 시작이 됐죠. 캐롤들도 많이 들려오는데 건강하고 따뜻한 연말을 위해서 이번 주말도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